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지친 현대인의 이 몸과 마음을 녹여줄 프리허그라는 거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허그는 정말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남성 뒤로 한 여성이 다가가서 백허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둘의 관계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아파트 후문 쪽에서 왼쪽에 한 여성이요, 오른쪽에 있는 남성에게 백허그를 하려고 합니다. 아하. 저 남성이 떠밀리듯이 저 언덕을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지나친 애정 표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던 여성이 갑자기 휙 돌아서는데요. 아하. 이번에는 남성이 여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건가요?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불러보지만 네. 저 여성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져가지고 매몰차게 돌아가네요.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조금 전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 180도 다른 것 같은데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혹시 둘 사이에 어떤 연인 간의 다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허. 저 행동 바로 범행이었습니다. 어허. 저 CCTV는 바로 범행 현장을 찍은 영상인데요. 아이고.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네. 창원의 한 아파트 후문인데요. 네. 한 여성이 앞서가던 남성에게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인사 후 양팔로 이 남성을 껴안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군요. 네, 이 남성 바로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고요. 어허.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둘 사이에 이렇게 껴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이 남성이 바로 이상하다 직감을 하고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대박. 그리고 이 남성 여성에게 쫓아가서 지갑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게 가지마오가 아니라 지갑 내놔 저렇게 손을 뻗는 장면이었군요. 세상에. 이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없었으면 정말 저가 깜쪽같이 속았을 것 같은데 신고 당시 상황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하고 양팔로 껴안고 껴안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얘가 내 지갑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지갑을 노상에 던져버리고 부상지로 가버렸다. 그래도 그 떨어진 지갑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25만 원 들어있었는데 5만 원만 들어있더라. 이게 신고 내용이었어요. 근데요, 김동철 교수님, 만약에 저 상황은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껴안으면 그냥 사람들이 두 사람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라도 뒤에서 이렇게 끼안으면 또 아는 사람이면 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정말 뭐 범죄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면식범들이 사실 이렇게 오면 아하. 사실 누구든지 사실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활범죄의 많은 절도 부분들이 면식범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식범죄가 사실 소소한 일로 일단 접근하기 때문에 생활범죄로 많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하. 많이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피해자의 경우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아는 사람이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 무방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믿죠. 아하. 자, 그런데 이제 저 지금 영상을 보면 네. 이게 사실 좀 어설프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한데 네. 뭐 되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생활의 어떤 도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아하, 않을까 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 여성은 저 남성이 피해 남성이 이제 술 한잔 한 다음에 이제 아마 비틀비틀하는 걸음걸이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나 본데 결국 이 여성은 어떻게 잡긴 잡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경찰이 CCTV를 입수했는데 네. 사실 CCTV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네. 근데 경찰이 CCTV를 보자마자 이 여자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바로 진짜요?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대체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세요. 뭔가 이 궁금증을 남겨두시잖아요. 대체 경찰은 저 여성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받고 CCTV 검색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난번 했을 때도 우리 사에서 구독시켰던 거라서 CCTV 얼굴 보면 이제 알죠. 저희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겠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와주는 척하고 물건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여성이요, 절도 전과만 12범이고요. 세상에. 이 절도 전과 중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본인의 이웃 주민들을 한 상대로 한 절도가 또 있었던 그래요? 겁니다. 이 여성이 작년에는요, 이웃 주민에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웃 주민의 집으로 찾아갔고요.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주했는데 이 물건이 고가품도 아니고 쌀, 휴지 이렇게 보통 피해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훔쳐서 달아난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웃을 상대로 정말 등쳐먹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이.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를 타겟팅하는 방법 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잘 많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범죄를 많이 하고요. 나중에 그 수사기관에 의뢰가 됐을 때도 난 모른다, 잘 몰랐다, 이 사람이 주의했을 거다, 없어진 물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절도냐라고 부인할 수 있는 요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 같은 네.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버젓이한다. 이거 뻔뻔하다고 봐야 되는 거, 대담하다고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뭐 대담하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만약에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도망을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뭐 아는 척 했는데 이렇게 범행에 이제 이렇게 수단이 됐을지는 사람들이 아마 몰랐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은 이 범행을, 저 영상이 찍혔던 지갑을 슬쩍 빼내가는 범행은 지금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피해자분께서 돈을 돌려받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하니까 아마 25만 원에서 5만 원만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네. 이것도 또 뭐 내가 했다 아마 시인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저 피해 남성분의 당시 지갑에는 25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다시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는 5만 원만 남아있었다. 피해 남성은 지갑에 있던 25만 원 중 5만 원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금 그 사이에 여성이 어딘가 막 쓴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냥 이 지갑을요. 네. 지갑을 뺏었다가 그 당시에 돌려준 거예요. 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지갑을 던져버리고 간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지갑을 던져버리고 가서 지갑을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20만 원을 빼간 거고요. 빼갔네요. 하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뺏었다가 돌려줬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웃 주민에게 장난쳤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로 그 지갑을 주었지만 20만 원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이 여성이 그냥 이웃 주민에게 장난을 쳤다거나 잠깐 뺏어가서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짧은 사이에 20만 원이라는 현금을 뺏어간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절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게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귓속말 같은 걸 하면요.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나 따돌리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요. 그 귓속말이 정말 큰 일을 한 경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와중에 주변의 한 시민을 붙잡고 귓속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영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 안에 남녀 2명이 보입니다. 뭔가 좀 둘이 연인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물건을 저렇게 고르고 네. 계산까지 합니다. 마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성이 밖으로 나가더니 네. 아까 산 물을 한 모금 들이마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네.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구토를 하니까 저 남성이 다가가서 여성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뭐 챙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이 순간 이걸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한 요구르트 판매원이요. 네.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마트 안으로 들어가요. 휴대전화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저 요구르트 판매원이 뭔가 좀 다급한 상황임을 눈치챈 건데요. 뭐 구토 증세 때문에 119에 전화하러 간 걸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밖에서도 이상했어요.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남성이 사라지니까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두리번거리던 여성이 갑자기 또 마트로 도망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허허. 아니 갑자기 물건 지금 저렇게 뛰어 들어왔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되게 저렇게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귓속말이 바로 제가 감금됐습니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구토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기지죠. 기지를 발현을 해서 구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구르트 아주 파미원께서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니까 귓속말로 제가 감금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구르트 파미원도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아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남자 그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 남자 친구분이 왔을 때 잠깐만 보살펴주고 있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떠서요. 등을 좀 두드려줘라. 네, 그리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구르트 판미원은 신고하러 마트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 또 그 가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여성분이 막 뛰어 들어가서 마트로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까지 저 보세요. 저렇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잠시 자리 비웠던 그 남성이 또 왔어요. 그새. 자,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인인 줄 알았는데 그 상태라든가 그 하고 다니는 그 모양새가 정상적인 여인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시해 보고 있었었고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이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에 신고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을 끊으라고 계속 이제 헛구역질을 한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남자가 이제 약을 사러 가는 와중에 저희 직원이 이제 마트 안으로 피신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쇼핑할 때는 괜찮았는데 피신에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자기 죽는다고 두 무릎 꿇고 막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정말 CCTV로만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영락은 그냥 연인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저 당시에는 감금의 피해자인 여성이 저 남성에게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인인 것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앞서서 목격자분의 말씀처럼 아무리 그런 척해도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저게 범죄의 피해 상황인가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아하. 거예요. 근데 저 둘이 어떤 사이였냐면 네네. 사실은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 사이에는 SNS 채팅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은 주고받은 사이였지만 만난 적은 그동안은 없었는데 아하. 가해 남성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을 하고 네. 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름이 온몸에 돋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성은 그 남자의 집에 처음 얼굴을 본 그 남자 집에 느닷없이 감금을 당했는데 그럼 저렇게 밖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여성이 굉장히 침착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마트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잖아요. 네. 이 집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하. 이 집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네. 이 남성한테 갇혀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 감금돼 있으니까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를 좀 사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마트로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하. 정말로 저 여성분이 저 공포스러운 순간에 기지를,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지를 발휘하셨어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CCTV, 마트에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저 잠깐 약을 사러 갔던 가해 남성이 뒤쫓아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던 여성이 마트 쪽으로 향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면 네. 외투가 벗어질 정도로 저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흐느끼면서 쪼그려 앉아서 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아까 그 남성이 이 마트를 따라 들어왔던 거죠. 지금 네. 여성이 아이고. 깜짝 놀라서 직원들로 숨는 모습입니다. 네. 남성이 다가오니까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뭔가 좀 대답을 못하고 네.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네. 직원들이 저 남성을 막았던 겁니다. 제압을 하고 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 경찰까지 도착을 했던 거죠. 정말로 저 마트 직원분들도 거기 또 손님분들도 정말 합세를 해서 저 나쁜 남성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격자분,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그 여성분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일단은 분리를 시켜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도망을 이제 1차 도주를 시도를 했어요. 무력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제압을 했고,
그러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이렇게 맞대었던 그 고객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압을 한 거죠.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그 요구르트 판매원 그분과 또 마트 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이 여성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네. 뭐 사실 예전에는 그냥 나 몰라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위기를 당해도 그냥 괜히 개입하면 큰일 날까 봐 하는데 네. 이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그렇고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정말로 그 훌륭한 진짜 분이고요. 잘하셨어요, 진짜. 마트 직원들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단순히 연인끼리 싸운 줄 알았는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 남자도 이제 들어오면서 남자친구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뻔뻔하게. 직원들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된 거죠. 정말로 김동철 교수님 앞선 그 목격자분 이근 선생님 말씀 제가 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딱 봐도 연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무관심했다면 저런 것도 못 알아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주변에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보지를 못했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지도 못했고 피해 네. 여성은 아마 상당히 큰 범죄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이 여성을 봐도 사실 쪼그리 앉아서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를 떨고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건이 종결 이후에 이 여성이 사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여성의 손을 잡고 네. 놓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이 정도로 상당히 공포가 심했었는데 네. 자, 이렇게 감금을 오랫동안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공포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네. 이런 상황에 또 구호 요청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가해 남성 잡고 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게 드러났다면서요? 이 가해 남성이요. 그 당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요. 과거에 성범죄와 관련돼서 징역형을 받고 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네. 그 이후에 징역형이 완료되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함께 선고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발찌 10년에 선고받은 후 부착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가해 남성 앞서 나이 보셨어요? 23살. 그냥 만으로 23살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24살 정도 됐겠죠? 이인철 변호사님, 만약에 그것도 2차례 성범죄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요. 대체 그럼 몇 살 때 대체 첫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대체 진짜? 그 아마 뭐 20대 초반부터 아마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고 네. 이 문제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활보하고 다니니까 네.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로 침착하셔야 되고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이 4명의 여성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비슷해요. 이렇게 그 성폭행범이 집에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임 도구가 있어야 된다. 피임 도구를 같이 사러 가자.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여성은 내한테 큰 병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여성이 있었고 또 한 여성은 친해지면 나중에 사귀어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하시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런 기지와 침착성을 유지한 분들 정말로 그 사례를 이인철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정말로 그분들은 글쎄요 한 100에 1명 1000에 한 분 계실까 하는 그런 정말로 운도 따라줬던 그런 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부도 늘 강조하지만 정말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정말 이건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되지 않나 모두가 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한때 이름을 알렸던 이진 씨 부모 피살 사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이진 씨의 부모에 대한 살해의 동기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현금 5억 원. 근데 이제까지는 그 현금 5억 원이
김 씨 일당이 가져간 것까지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때 1,800만 원을 압수한 것 이외에는 돈의 행방을 알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네. 이 돈이 어디에 갔느냐, 이 돈의 행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 돈의 행방 중에 2억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이었는데요. 네. 이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가 네. 안양 동안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네. 현금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든 쇼핑백을 제출하면서 어허. 이 돈은 아들이 맡긴 것이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긴급 체포된 게 17일이었는데 네. 이 17일이 되기 하루 이틀 전에 수도권에 사는 어머니 집에 들려서 이 돈을 맡겼고요. 네. 맡기면서 내가 사고를 쳤다. 돈을 대신 보관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동안 이것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 줄 알고 굉장히 전전긍긍을 했고 네. 이 김 씨의 변호인이 어머니에게 경찰에 이 돈을 반납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반납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기, 긴급 체포된 게 17일, 지난 17일인데 그 하루 이틀 전에 요건 뭐 정확한 시점은 나오겠죠. 경찰 조사 나오겠죠.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왜 갑자기 체포되기 시점상 하루 이틀 전에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맡겼을까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온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까요? 네, 아마 3주가 지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뾰족한 수가 없고 나중에 이거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하. 분명히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돈이라도 뺏기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어머니한테 맡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근데 되게 많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입을 거의 묵비권을 닫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사실들을 보면은 네. 어떤 특정한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게 되면 조금씩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범행 동기라고 얘기했던 채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채무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걸 받으러 갔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또 어제 진입을 했을 때 침입 방법이 수사관을 위장을 했다라는 방법으로 침입을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침입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지금 입을 열수록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이희진 씨 부모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영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인 것처럼, 수사관인 것처럼.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이 근거를 들이댔습니다만, 저 날조된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같이 갔던 중국 동포 3명 중에 1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범격으로 보고 있는 저 김 씨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진술은 자기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있대요. 지금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김 씨, 지금 구속된 김 씨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쇼핑백에 든 2억 5천만 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없어진 돈은 5억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 있는가도 지금 경찰이 행방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동포 3명에 대한 행방도 지금 신병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국 동포에게 한 7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나머지 돈이 남아있어요. 이 그러네요. 나머지 돈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중국 동포 3명이 살인을 저질렀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동포 3명을 지금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돈의 흐름을 흘러갈 때 나머지 돈이 다른 공범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확대돼서 수사가 가능해요. 아하. 지금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 김 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여러 흥신소회와 접촉을 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본인이 도주를 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이 흐름이 흘러갔던 것을 다 파악을 한다고 하면 네. 나머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시도라든지 네.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나머지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볼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일단 중국으로 칭다오로 사건 당일날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을 한 이 3명을 보니까 당일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칭다오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며칠 전에 떠나기 며칠 전에 예약을 했다. 그럼 이게 계획 범죄에도 좀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 3명은 이제 범행 후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간 다음에 네. 바로 이제 항공권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짚어볼 게 뭐냐면 네. 자, 이 5억 중에서 지금 2억 5천만 원은 이 피의자 김 씨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의자 김 씨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른다. 억울하다. 다 이 중국 동포들이 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하. 자, 근데 이 중국 동포들이 이 나머지 2억 5천만 원 가졌다고 해도 3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8천만 원 좀 넘게 가져간 거예요. 네. 근데 이 피해자는 2억 5천만 원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자, 이 범행 대금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제일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어떻게 보면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계획했고 네.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상으로 보면 칭다오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한 게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 것처럼 일단은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행한 이후에 오후 6시 때 당일날입니다. 그 피살된 이희진 씨 부모의 집을 빠져나오는데 이후 택시를 타고 원래 이들이 거주하던 인천 내 한 장소로 갑니다. 그 집으로. 그 주변에서 택시에 내려요. 그런데 짐을 꾸린 뒤에 항공권 3장을 예매한 것으로 일단은 보도로는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당일날 아마 표를 예약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져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 자기가 원래 살던 저 공범 중에 한 명이 살던 집 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는 거 아마 택시 기사님이 아마 증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김유희 프로파일러 지금 한국에서 흔적 같은 걸 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가정까지 꾸렸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네. 뭔가 한국의 흔적을 다 샅샅이 지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분명히 뭐 처음에 한 9일 전에 공모를 해서 계획하고 7일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거든요. 만나죠? 네네. 네,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이게 뭔가 큰 사건이구나, 뭔가 내가 도피를 해야 되구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을 직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범행 당일날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길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 계산이지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잡힌 구속된 김 씨의 어머니가 2억 5천만 들고 왔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억 5천도 다른 곳에 분산시켜놨을 수도 있고 그 3주 동안 검거되기 3주 동안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과연 중국 칭다오로 도망을 간 사람들에게 혹시 계좌로 보냈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 다 지금 경찰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지금 경찰이 뭐 지금 공항과의 공조를 통해서 중국에 도주를 한 3명 검거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3명을 검거해야지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4명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누가 살인의 주범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은 했지만 적색수배 요청하려면 전제 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긴급하게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고요. 네. 그 나머지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의 더 의문점이 왜 그럼 이 사람이 주범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날 아니면 잡힌 지 3주나 지났는데 도주하지 않았느냐가 또 다른 그러네요. 의문이에요. 왜 한국에 남아있었을까? 그래서 지금 공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해서 더욱더 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고 네.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물론 그리고 경찰도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이희진 씨의 동생인 사실은 이 지금 주범격인 김모 씨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부모를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 그 슬픔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푸는데 이희진 씨 동생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만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